6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3.34% 급등이 나왔죠. 자, 지난 3월 달에도 나스닥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줄 때는 계속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와중에는 계속 이렇게 양봉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 역시 또 좋았습니다. 0.5%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나스닥 선물이 0.64%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점 대비 10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상승을 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달 7월 10일 날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또 한 일주일 앞두고 또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었고요. 우리나라 장 역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한 구간이 지난 1월 말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중순에도 2600포인트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다는 거죠. 자, 1월 달에 반등해준 폭 26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죠. 3월 달에도 역시 거의 한 2800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지난 5월 달에는 2550포인트에서 한 2650포인트 반등의 폭이 조금 작았습니다. 한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이렇게 하락의 폭이 조금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2500포인트 이런 지점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긴 하지만 반등의 폭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장이 과연 이번 주 내로 2500포인트 20일 이동평균선 이 지점까지 과연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주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오늘 키 맞추기 하는 단계에서 좀 상승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K 하이닉스라 볼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다른 애들이 한 4% 5% 이렇게 상승을 해줄 때 1.5%밖에 이렇게 반등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3.71% 상대적으로 좀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금요일 날 좀 크게 상승을 해주었던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애들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번 하락장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장에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반등의 폭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리 이렇게 크게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월 달에 다시 이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온다면 셀트리온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도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른 섹터와는 달리 이번에도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전저점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반도체 관련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전저점을 무너뜨리고 신저가를 형성을 했다면 셀트리온과 현대차는 2300포인트를 찍는 와중에도 전저점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이런 자동차와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이런 자동차와 대형 바이오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들 이번에 크게 반등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제가 일주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테마와 비슷하게 원전 관련주들은 정책 테마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들은
저점 매수를 할 때 뭐 활용하면 이번처럼 이렇게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줄 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런 애들은 밑구멍이 빠진 그래프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반등의 폭이 제법 많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은 저점 대비 평균 한 10% 정도 상승한 것 같고요. 지수가 충분히 이렇게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뭐 조선주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조금 테마를 형성하면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게 뭐 지금 당장 내일 된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다 끝났을 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 조선주와 태양광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와 태양광 관련 섹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와 태양광 관련 섹터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섹터라는 거죠. 나머지 섹터들은 그래프 다 뭉개지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준비 잘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